안녕하세요. 조경기능사 한 권으로 끝내기 저자의 정문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조경 설계, 조경 시공, 조경 관리 중에 조경 설계 파트, 조경 양식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이란 무엇일까요? 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경에 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그냥 나름대로의 외부에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관리한다, 수목을 가꾼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정원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원과 조경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경이 무엇인지 한번 한자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경이란 지을 조자 경치 경자, 말 그대로 경치를 짓는다, 경치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조경과 정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에 있어서 우리 조경 기능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경과 정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답을 드려보면 조경은 여기서도 지금 설명을 했지만 경치를 짓는다, 만든다. 이게 곧 뭐죠?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결국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조경과 정원의 차이점을 확실히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은 결국 경치를 짓는, 경치를 만드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인 정원은 바로 이 조경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경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설비,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뭘까요? 결국 이 내용 자체도 결국은 행위라는 겁니다. 조경은 국토교통부에서 어디에 지금 속할까요?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조경은 어디에 속하냐면 국토개발 분야에 속합니다. 이 국토개발 분야 안에는 도시계획, 지적, 그다음에 조경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자, 국토개발 결국은 나중에 국토개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요. 조경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조경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은 조경 기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일단 건축법, 대제한의 조경, 그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에서 조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경 기준은 건축법에는 속해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조경 기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고시를 내려줍니다. 준법이죠. 지켜야 되는 법이고요. 이 고시를 통해서 조경은 어떠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경 기준이 어떻게 보면 조경에서 나름대로 조경에 대한 법이 아닌 법보다 하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조경 기능사, 기사, 그다음에 조경 기술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조경이라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하여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 식물과 시설물을 이용해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경관을 조성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경의 미시적 개념과 거시적 개념으로 좀 나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게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가끔가다 출제가 됩니다. 조경의 미시적 개념은 무엇이냐? 조경의 거시적 개념은 무엇이냐? 아니면 조경의 미시적, 거시적 개념이 상이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조경의 미시적 개념과 거시적 개념은 결국은 이 크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보다 크다라고 하면 거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대상보다 작다라고 하면 미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미시적 개념을 구분해 보면 결국 건축물 주변에 국한되어 있는 정원을 만드는 행위를 미시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개념, 그러니까 결국은 집 주변 화단에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그 꽃을 심거나 하는 부분도 지금 조경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요. 거시적 개념은 아까 설명드렸던 조경이 속해 있는, 국토교통부에 속해 있는 분야가 저희가 국토개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국토개발 분야에 도시계획, 지적, 조경이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경의 거시적 개념은 결국은 국토개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국토개발은 정부는 매 10년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합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를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웁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구분합니다. 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되고요. 거기에 따른 녹지, 그 녹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이렇게 해서 조경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조경은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시적 개념과 그 다음에 건축물 주변에 아주 작은 부분에 풀과 나무를 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미시적 개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경 기능사를 공부하시는 학습자님께서는 아주 작은 단위서부터 아주 국토 전체를 다루는 큰 거시적 개념의 조경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조경의 범위는 엄청 넓은데 또 단점은 아주 얇다는 거죠. 얇고 넓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조경의 식물 재료 외에 인공 재료, 건축물 외부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조경 재료에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개념에 접근했을 때는 모든 걸 다 적용해 볼 수 있고 이 모든 걸 다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경의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건 식물을 이용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식물을 이용해서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인공 재료를 통한 조경 시설물, 결국 식물과 조화되는 조경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자체를 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경의 개념을 아까 지금 미시적 개념과 거시적 개념으로 나눴고요. 다시 한번 이제 학문적 내용으로 보시면 건축물 주변에 정원을 만드는 행위, 수목을 이용한 전통적 조경 기술, 아주 작은 단위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의 미시적 개념과 거시적 개념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범위가 소극적인 범위냐, 적극적인 범위냐, 작은 범위냐, 큰 범위냐, 뭐 이렇게 구분을 문장 내에서 구분을 해보시면 미시적 개념, 거시적 개념을 나눠볼 수 있고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의 거시적 개념을 크게 좀 해보면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하여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다루는 기술로 예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과학예술이다. 요거는 과거에 지금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조성했던 프레드릭 루 옴스테드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에 조경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하여 토지를 다루는 기술, 이게 좀 가장 중요한데요. 토지를 다루는 기술로서 조경이다라고 과거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국토부 조경 기준에 따른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해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새로운 조경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경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경은 인간이 살면서 인간의 삶을 쾌적하게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는 다 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자연에 순응하고 실생활에서 실용적이며 작은 변화를 시도. 이건 결국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조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회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되면 결국은 조경에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적 행태고요. 그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조경이 활발하고 그다음에 그 범위가 넓게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조경을 하는 건 극히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조경이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전제군주, 그다음에 왕권이 강화된 1인 독재 체제, 이런 데서는 또 조경이 또 나름대로 이제 권력의 과시 뭐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조경이 나름대로는 상당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 기원을 한번 원시시대, 근세 이후,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요. 근대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자연 변화를 시도를 했고요. 인간의 의지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지를 이제 점점 다루게 돼 있죠. 그 식량 생산에 있어서 매번 채집을 통하던 것이 이제는 농사라는 걸 통해서 고정적인 그 수입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수입원을 얻으면서 결국은 경계라는 부분이 조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 경계를 가장 손쉽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생울타리 내지는 수목을 이용한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자연 변화를 이제 시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세 이전에는 개인 정원, 사적 공간, 왕과 귀족, 계급의 궁전, 저택. 이건 아마 저희가 서양 조경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귀족 계급 내지는 이제 왕들, 그 다음에 개인의 사적 공간을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동양 조경에서는 그 다음에 그 양반집 내지는 궁궐 내에서의 그 후원, 그 다음에 뒤뜰이나 그 다음에 사랑채 마당을 어떤 식의 그 정원을 유지를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평민 계급에서는 조경을 그렇게 조경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세 이후, 산업혁명 이후 조경이 이제 학문적으로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조경에 대한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 르네상스 혁명 이후, 그 다음에 뭐 산업혁명 이후 이제 도시 환경 문제하고 공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면서 그 녹지의 중요성, 공원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 녹지와 공원을 이제 다루는 기술이 뭐냐라는 게 이제 조경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근세 이후 이제 조경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경의 획일적인 사건이라고 하나 볼 수 있으면 바로 뉴욕 중심부 센트럴 파크 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중심부의 센트럴 파크 이거를 땅값으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지금 도시를 지을 수 있는 아니면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에 이 도시 환경 문제의 공적인 정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센트럴 파크로 조성을 했고 이 센트럴 파크를 통해서 뉴욕이라는 도시가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파크의 중요성 또한 이 센트럴 파크를 조성했던 프레드릭 로우 올스테드 이분이 조경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바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그 조경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입니다. 아마 이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는 조경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조경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는 도시공원 녹지, 공공조경, 또 기후위기를 대비한 그 비저오염 저감시설, 내지는 뭐 빗물 이용시설, 그 다음에 뭐 친환경시설, 그 다음에 생태보건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경의 트렌드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경의 기원을 통해서 보시면, 인간사가의 발전과 함께 조경도 같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결국 의식주 해결 이후 바로, 자연환경에, 그 다음에 조경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고, 또한 조경에 신경 쓸 수 있는 여력, 그 다음에 재력,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근세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가 과밀화되고 도시의 오염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인공재료인 뭐 아스팔트 내지는 콘크리트, 이런 그 도시 속에서 녹색 갈증을, 인간의 기본 욕구인 녹색 갈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녹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공원 조성에 공적인 부분이 적용이 돼서 공원을 이제 정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린주구 내에 몇 명 이상의 그 인원을 유입시킬 때는 반드시 얼마 크기의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도시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어떤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조경은 함께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경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은 한국 조경 현장이 2013년도에 새로 발표를 합니다. 한국 조경 헌장은 한국 조경에 대한 부분을 조경의 가치 내지는 조경의 기준, 그 다음에 조경의 정의, 이런 부분을 한국 조경 헌장에 담았습니다. 조경이란 이런 것이다. 한국의 조경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로 그 조경 헌장을 선포를 하고 매년 5년마다 조경 헌장의 내용을 더 첨부를 해서 조경 헌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경의 가치를 명문화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조경의 가치를 자연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나누어서 조경의 가치를 표현합니다. 자연적 가치를 보시면 지구 환경은 인간과 함께 수많은 동식물종이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생을 기대한다. 결국은 저희 조경은 동식물과의 동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나 이 식물을 통한 동물 유입, 이건 생태 복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그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이 이 살아있는 생물, 수목이라든가 그 동물종을 유입하기 위한 식물종, 이런 종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조경의 가치를 자연적 가치에서도 가장 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바로 동식물종과의 공생을 기대한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기본 베이스에는 동식물종과의 공생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자원이며 현 세대에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이게 자연유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산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선대에서 물려받았고요. 그 물려받은 걸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다시 후세대에 온전하게 넘겨주는 것이 지금 현 세대의 그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경의 역할과 조경의 의무, 그 다음에 조경의 임무, 조경의 책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 보존하고 관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조경의 지금 자연적 가치의 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돌려주는 것이 조경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조경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조경헌장 2013년도에 발표한 조경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나눠 있는데요. 조경 가치를 크게 자연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가치는 지구 환경은 인간과 함께 수많은 동식물종이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생을 기대한다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결국은 조경이 다뤄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조경, 식물, 그 다음에 이 식물을 이용한 생물종, 동물의 유입, 생태계 보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조경은 장식적 가치, 그러니까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조경의 행위였고요. 현재는 계속 변화 발전, 지속 가능하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현재의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지금 조경의 책무이고요. 그 조경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연적 가치를 최우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로는 조경은 유한한 공간이자 공공의 자원인 삶의 터전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지혜롭게 공유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공적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회적 가치는 결국은 이 조경은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자연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근세 이전에는 특정 계급, 왕족이나 귀족, 그 다음에 특정 지배층이 개인적으로 향유하던 그런 행태를 띄웠다면 현재 오늘날의 조경은 모든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할 공적 자산, 자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이게 지금 과거하고는 틀린 내용이라, 틀린 내용보다는 좀 더 진보하고 발전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화적 가치는 조경의 토대가 되는 인문적 자산은 인류가 축적해온 역사적 산물로 존재 자체가 존중되어야 된다. 조경은 우리의 역사성, 지역성의 바탕 위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창의적 예술 정신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화적 가치는 결국은 이게 동양 조경사와 서양 조경사를 비교해 보면 그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조경이 표현되는 방법이 틀리고 조경의 양식이 다 틀립니다. 근데 조경의 토대는 인문적 자산, 결국은 조경은 사람이 하는 행위이고요. 결국 조경 기능사가 조경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조경의 가치를 구분을 한다라고 보면 조경의 토대가 되는 인문적 자산, 그러니까 인류가 축적, 이 조경은 처음서부터 그냥 오늘부터 조경 이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그 다음에 동양의 특히 한국의 조경은 어떤 식으로 흘러져 왔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 이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고 또 문화적 내용 중에는 보면 과거에 수목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수목을 어떻게 살리고 수목의 생용은 어떻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학문적 내용 이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통 지식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조경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과거 서적이나 그다음에 문화적 유산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인문적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은 또 우리의 역사성, 지역성 바탕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창의적 예술 정신을 지향한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우리가 동양 조경사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경이 어떻게 틀린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조경 문화를 보면, 이 각국의 문화가 조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적 가치는, 과거,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갑자기 조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조경 기능사 이후 또 문화재 기능사라고 있습니다. 문화재 조경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응시를 해볼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경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경의 개념과 발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 조경의 선구자 옴스테드, 이거 상당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뉴욕 중심부 센트럴파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 관리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조경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고 해서 이 조경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조경을 하시는, 조경을 배우시는 조경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옴스테드에 대해서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조경이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됐고, 조경 기능사라는 어떤 이런 자격의 명칭을 주어질 수 있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이라는 우리가 분야가 이름을 낼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뉴욕 중심부의 센트럴파크,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뉴욕시입니다. 뉴욕시 중에 가장 중심가에 지금 이 센트럴파크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보시면 이 건물들이 만약 이 안에 다 채워졌다고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룰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가가치를 다 이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오히려 이 건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가가치를 훨씬 더 배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경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 부분이 전부 다 건물들로 들어차 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좀 삭막한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공원을 통해서 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 다음에 뉴욕이란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가 됐다. 이거는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앞으로 저희 조경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점점 도시화되고 고밀화됩니다. 녹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녹지를 이렇게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조경에 대한 가치와 그 다음에 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부분들이 쭉 올라왔을 때 저희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여의도 광장을 보시면 여의도 광장이 5.16 광장이다라고 해서 전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던 도로죠. 그걸 좀 걷어내고 여의도 공원을 좀 조성을 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조성해 보면 여의도 공원의 조성 모티브가 결국은 이 뉴욕 센트럴파크입니다. 여의도 공원을 통해서 결국 여의도의 어떤 경제 중심지의 하나의 이제 한국의
뉴욕 센트럴 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공원이 중요성, 그 다음에 조경의 중요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문적 영역에서의 조경 교육 부분을 보시면요. 1900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경학과가 신설됐습니다. 1900년도면 저희는 조선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미국과 이제 선진국과 우리 한국을 구분해 보면 우리의 문화적 수준 내지는 아니면 학문적 수준 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되고요. 현재 그 조경을 보시면 전 세계가 지금 그 조경 부분에 있어서 그 한국의 위치는 거의 탑클래스 정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뒷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그 조경에 대한 부분, 양적 성장, 그다음에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또한 1973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에 처음 조경학과 4년제 대학이 처음 개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대략 한 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조경의 역사가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0년을 통해서 지금 조경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조경 기술사까지 이런 체계가 확립이 됐다는 건 저희가 적응 속도 내지는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그 전국에 있는 조경학과는 대략 한 50개 정도 아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경학과 출신 뿐만 아니라 지금 조경 기능사분들이 많이 지금 필요로 하는데 지금 조경 기능사의 배출률이 그렇게 아직은 높지 않으니까 충분히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경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 발전하고 그다음에 전망이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전망이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부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요. 사회적 부가 발전하는 만큼 인간의 기본 심성인 녹색 갈증이라고 있습니다. 이 녹색에 대한 갈증을 계속 해소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해소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녹지고요. 이 녹지를 조성하는 게 바로 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 기능사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건 앞으로 수요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경 개념과 발전을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